한때 세계 지도의 어느 구석에서도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땅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하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죠. 거대한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듯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들은 칼을 빼드는 대신 아주 특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과연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기적을 건져 올린 한 국가의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1950년대의 끝자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그저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와 지독한 가난만이 전부인 나라였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은 외국의 원조 물품에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위태롭게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 원조라는 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와도 같았습니다. 당장의 굶주림은 면하게 해주었지만 스스로 일어설 힘과 의지를 조금씩 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으니까요.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연회장에서 한국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고 그 어떤 목소리를 내도 주목받지 못하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에 가까웠죠. 미래라는 단어는 굳게 닫힌 문처럼 느껴졌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 그곳에 우리 모두가 서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절망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였습니다. 안에서부터 무언가를 키워내기엔 땅은 너무나 척박했고 우리끼리 물건을 사고 팔기엔 시장의 크기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마치 작은 웅덩이 안에서는 거대한 고래가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바로 그 순간 역사를 바꾼 발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옥죄는 거대한 구렁이, 즉 세계 시장을 더 이상 피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걸고 길을 터달라고 요구해야 할 상대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운 경제 관료들의 고뇌와 닫힌 문 뒤에서 오고 갔을 치열한 논쟁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경제 정책 하나를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레일 위에 올려놓는 거대한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냉전의 장벽이 높고 이미 강력한 선진국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겠다는 생각은 무모함을 넘어 허황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비웃었고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지도에 없는 항로를 향해 작은 돛단배를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거대한 구렁이의 비늘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이 위대한 항해의 첫걸음은 그렇게 절박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내디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배는 망망대해와 같은 세계 시장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도, 지도를 읽을 경험도 없다는 뼈아픈 사실이었습니다. 안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암담했죠. 좁은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고여 썩어가고 있었고 가진 것이라곤 사람의 손과 절박한 의지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원조 물품에 기대어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한국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무모해 보이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세계 경제라는 구렁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적인 발상이었어요. 아무런 자본도, 기술도, 심지어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나라가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팔아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거대한 구렁이는 낯선 존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냉전이라는 이념의 장벽은 높았고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굳게 닫아걸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 비친 작은 나라의 외침은 그저 무모한 객기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든 이 구렁이의 단단한 비늘을 비집고 들어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돈, 즉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국내에는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기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향했습니다. 이때부터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외교관들은 낯선 땅에서 차가운 냉대와 무시를 견뎌내며 단 1달러의 차관이라도 더 얻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큰 아픔과 마주하며 미래를 위해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그것이었죠. 국민적인 반대와 격렬한 저항 속에서도 정부는 미래를 위한 실리를 택했습니다. 이 굴욕과 고통을 감내하고 얻어낸 청구권 자금은 훗날 한국 경제의 심장이 될 제철소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동시에 더운 나라 베트남의 정글 속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파병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벌어들인 외화 역시 멈춰버린 공장을 돌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고, 때로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아픔을 감내해야만 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구렁이의 경계심을 풀고 신뢰를 얻기 위해 벌이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눈물겨운 대화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아주 더디고 고통스럽게 우리는 구렁이의 비늘을 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인들 역시 맨주먹으로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개의 제품이라도 더 팔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바이어들에게 매달렸고, 선진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기 위해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낡은 기계를 돌리고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 수없이 연구를 거듭했죠. 그렇게 탄생한 가발과 합한 스웨터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품들이 바로 구렁이와의 대화를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였습니다. 이들의 땀과 눈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낯선 이름의 신뢰라는 가치를 새겨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끈질긴 노력과 정직함은 얼어붙었던 세계 시장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구렁이와의 첫 대화는 화려한 외교적 수사나 거창한 경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외교관들의 인내, 기업인들의 집념, 그리고 이름 없는 공장 노동자들의 땀방울 그 자체였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끈질긴 노력들이 모여 비로소 거대한 구렁이에 굳게 닫혔던 입을 아주 조금씩 열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은 배가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된 협상과 투쟁의 시간들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생존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막 첫 번째 파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거대한 몸집 앞에서 여전히 이 작은 배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선원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와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불씨를 거대한 횃불로 키우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방향키는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가리켰지만 망망대해와 같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변변한 기술도 자본도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사람들의 뜨거운 땀과 절박함뿐이었습니다. 단돈 1달러의 외화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던 시절,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발걸음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수십 년간 얽혀있던 역사의 매듭을 풀어내야만 했고,
때로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누구도 선뜻 가려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구렁이, 즉 세계 경제의 단단한 비늘을 단 하나라도 벗겨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차가운 외면과 거절 속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외교관들은 밤을 새워가며 끈질기게 설득했고, 낯선 땅의 공장 구석에서 기술자들은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선진 기술을 익혔습니다.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물, 그리고 열사의 땅 중동으로 향한 건설 노동자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구렁이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국가 전체가 생존을 위해 벌이는 총력전과도 같았죠. 국내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작은 공장에서는 가발 한 올, 합판 한 장의 나라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기업가와 노동자들은 한마음으로 구렁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조금씩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가발이나 값싼 노동력으로 만든 스웨터 정도였을 겁니다. 구렁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래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에 안주할 수는 없었죠.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첫 대화를 더 큰 판으로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구렁이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그 거대한 몸뚱이의 일부라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끈질긴 노력은 아주 조금씩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메이드 인 커리어라는 상표가 붙은 물건들이 지구 반대편의 상점 진열대에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한 겁니다. 부산항을 떠나는 수출 선박의 고동 소리는 절망의 시대를 끝내는 장엄한 교향곡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선에 불과했을지라도 그 배에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한 민족의 꿈과 희망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구렁이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끈질기게 말을 걸고 마침내 그 비늘 한 조각을 손에 쥘으로써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대한 자신감을 얻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 작은 비늘은 곧 더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가발과 합판으로 얻은 자신감과 자본은 이제 더 단단하고 복잡한 비늘, 즉 철강과 선박, 자동차와 같은 중화학 공업에 도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구렁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대화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구렁이를 이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남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야말로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위대한 서사의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신호탄이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굳은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자촌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비포장도로는 아스팔트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전쟁의 상흔 대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와의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관계였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 거대한 흐름 위에서 우리만의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작은 배 한 척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한때 세계의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이제는 당당히 자신들의 물건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그 대가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불가능에 맞섰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은 이 땅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구렁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의 자격을 얻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세계 시장이라는 구렁이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작지만 절실한 몸짓에 가까웠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 가발, 얇은 나무판을 겹겹이 붙여 만든 합판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이 물건들이 사실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자 달러를 벌어오는 귀한 보물이었던 겁니다. 수출 선박이 부산항을 가득 메우고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모습은 단순히 물건을 실어보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하나의 의식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장엄한 출정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렁이의 거대한 몸집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가발이나 합판 같은 경공업 제품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야만 구렁이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한 번의 지혜로운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는 맨손으로 쇠를 녹여 철을 만들고 그 철로 거대한 배를 건조하는 중화학 공업으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소와 조선소를 짓겠다는 계획에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허벌판에 거대한 공장이 세워지고 용광로에서 붉은 쇳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는 가난을 벗어나려는 처절한 외침이었고 어두운 공장을 밝히는 용접 불꽃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폐허 위에 잿빛 공장들이 솟아나는 동안 서울의 풍경도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탄자촌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비포장도로는 아스팔트로 뒤덮였으며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죠. 이 모든 변화는 구렁이와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렁이의 눈치를 살피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그의 비늘을 벗겨내고 때로는 그의 등 위에 올라타 함께 나아가는 동행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땀과 눈물이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를 세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금자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의 원조로 연명하던 최빈국이 이제는 당당히 세계 시장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구렁이와 같은 거대한 현실 앞에서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말을 걸고 지혜롭게 길을 찾아낸 결과가 한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요와 번영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마주했던 거대한 구렁이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화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거듭해온 결과물인 셈입니다. 놀랍게도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 기술 패권 경쟁, 전 지구적 감염병과 같은 새로운 모습의 구렁이들이 나타나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구렁이들과 어떤 대화를 시작하고 또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야만 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다음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